태고보호에서 청어 휴정으로 이어지는 선의 적통을 계승한 환성 지안 스님을 조명하는 확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종정예하 성파대종사는 환성 스님이 통도사에 주석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계종 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오는 13일 전국 교구본사에서 진행됩니다. 24개 교구 가운데 6개 교구가 선거를 진행하고 18개 교구는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훈법주사가 도민화합을 위한 속리산 문화축제를 개최했습니다. 계산대제와 백미백락, 보살개 수계살림, 도민행복 숲속음악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노인의 날을 맞아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와 무료급식을 진행했습니다. 오대산 상원사는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전국 비구니회가 사찰 음식을 밀키트로 만드는 요리 강좌를 무료로 열었습니다.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한 걸음 더 다가가고 있습니다. 중앙승가대학교 교수 자연 스님이 책 성공을 쟁취하는 파워 실전 명상을 펴냈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명상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길로 안내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일 토요일 BTN 뉴스 시작합니다. 태고보호에서 청어 휴정으로 이어지는 선의 적통을 계승하고 후학 양성과 불교 중흥을 이끈 환성 지안 스님을 조명하는 학술대회가 열렸습니다.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 성파대종사는 기조 강연에서 이번 대회에서 환성 스님이 통도사에 주석했다는 연구 발표가 처음 나온 데에 대해 증거가 많은 사실이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부산지사 재봉득 기자입니다. 조선시대 승류억굴의 사회 속에서 화원과 선의 이치로 호학양성과 불교 중흥을 이끈 환성 지안 스님. 환성 스님의 주석 도량이었던 영축총림 통도사가 어제 경내 해장보각에서 스님의 상가 수행을 재조명하는 추계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한국선학회 주관으로 열린 학술대회는 조계종 종정예하 중봉성파 대종사의 기조 강연으로 시작했습니다. 스님을 우리가 대충 알고 이렇게 넘어가서 안 되고 철저하게 그런 스님들의 사상을 우리가 연구하고 해서 우리도 알아야 되지만은 우리 이후의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것을 그 숭고한 사상을 전해 내려가야 된다. 그런 뜻에서 세미나를 자꾸 개최하게 되는 겁니다. 환성 스님은 태고 보우에서 청어 휴정으로 이어지는 선의 적통을 계승했습니다. 특히 불조의 정신이 중국을 거쳐 토착화된 우리나라 임재종의 종통을 계승했을 뿐 아니라 쓰러져가는 조선 후기 불교의 선풍을 진작시켰습니다. 또한 통도사와 대흥사, 금산사 등 여러 도량에서 화엄법회를 동행한 화엄의 대강백이었습니다. 어느 학계에서 이때까지 통도사에 주석하셨다 하는 것이 학계에 발표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통도사에 출가할 때부터 노신들에게도 들었고 우리가 그 증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통도사에서 계시다가 제주도로 가셨다.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또 통도사 입장으로서는 그걸 또 밝히고 싶습니다. 학술대회에서 황인규 동국대 교수는 조선 후기 불보사찰 통도사의 순교승 환성지안을, 김옥이 동국대 불교학술원 HK 교수는 환성지안의 설리 이해와 그 전승을 주제로 각각 발표했습니다. 이어 운문사 승가대학 교수 원법 스님의 환성지안의 선시 연구 발표와 논평, 종합토론으로 진행된 학술대회에서 환성 스님의 가르침을 계승하고 상가 업적을 재조명했습니다. 언젠가는 환성지안 스님 세미나를 해서 근대사를 우리가 쭉 거슬러 가서 덜추어내서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이 큰 불사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중에서는 종정예하의 뜻을 받들어서 오늘 이러한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불교의 법맥을 바로 세운 환성 스님을 조명한 학술대회는 현대 한국 불교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BTN 뉴스 재봉득입니다.
조계종 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가 오는 13일 전국 교구본사에서 진행됩니다. 후보 등록 이후 어제까지 7명이 사퇴해 24개 교구 가운데 6개 교구가 선거를 진행합니다. 18개 교구는 무투표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합의 추대로 총무원장을 선출한 종단 내 화합 분위기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계종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29일 18대 중앙종회의원 선거 후보 자격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까지 후보자 94명 가운데 6명이 사퇴했으며 88명 전원 후보 자격에 이상 없음이 확인됐습니다. 후보 자격심사 후인 29일까지 직할교구와 마곡사, 불국사와 범어사, 금산사와 송광사, 선우사 7개 교구본사가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으나 범어사 범종스님이 대중화합을 위해 자격심사 다음 날인 어제 후보직을 사퇴하며 오는 13일 범어사를 제외한 6개 교구본사가 선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8개 교구는 후보자가 정수 이내로 선거 없이 당선자를 확정했습니다. 1994년 종단개혁 이후 최대로 선거 없이 37대 총무원장을 선출한 종단 내 화합 분위기가 중앙종회의원 선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직할교구는 선거를 2교구 용주사에서는 탄탄 덕운스님, 3교구 신흥사는 우송 삼조스님, 4교구 월정사는 해량 설암스님, 5교구 법주사에서는 정덕 원경스님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6교구 마곡사는 선거를, 7교구 수덕사는 주경 정범스님, 8교구 직지사는 묘장 현무스님, 9교구 동화사는 성광 호암스님, 10교구 은혜사는 성로 성원스님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11교구 불국사는 선거를, 12교구 해인사는 은관, 하감, 재정스님, 13교구 쌍계사는 지연 현담스님, 14교구 범어사는 석산 도림스님, 15교구 통도사는 진각 보아스님, 16교구 고운사는 도륜 해산스님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17교구 금산사는 선거를, 18교구 백양사는 만당 석장스님, 19교구 화엄사는 대진 영규스님의 당선이 확정됐으며 21교구 송광사는 선거를 치를 예정입니다. 22교구 대흥사는 설도 향문스님, 23교구 관음사는 도성 타나스님의 당선이 확정됐으며 24교구 선운사는 선거를, 25교구 봉선사는 보간 해공스님이 당선을 확정했습니다. 유런과 선원 등 10개 분야 20명을 선출하는 직능대표 종회의원은 지난 29일 조계종 문화부장에 임명된 탄원 스님이 임명 이틀 전인 27일 사퇴해 후보 전원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총 10명을 선출하는 비구니 종회의원도 지난 15일 전국 비구니회에서 선출한 진상, 철우, 법회, 설해, 정운, 해도, 정관, 지인, 해성, 진명스님의 당선이 확정됐습니다. 직능대표 선출위원회는 오는 10일 오후 2시 회의를 열어 직능대표 분야별 당선자와 비구니 대표 당선자를 확정합니다. 당선증은 중앙종회 선거일인 13일 교부됩니다. BTN 뉴스 이은하입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보은 법주사가 도민화합을 위한 속리산 문화축제를 어제 경내 특설 무대에서 개최했습니다. 빛는 맛과 소리의 대향연 문화축제는 법주사 선덕 함주스님, 조계종 원로의원 지명대종사, 한주 무상스님, 주지 정도스님, 박덕흠 국회의원, 보리성 신도회장 등이 동참해 계산대제, 백미백락, 보살계 살림 대법회, 도민행복 숲속음악회 등으로 진행됐습니다. 주지 정도스님은 미륵신앙의 중심 사찰에서 도민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문화축제를 개최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코로나 팬데믹을 극복하고 지역 문화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세계 각국의 이색 음식이 사람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으며 수정암과 탈고람, 월명사, 화엄사 등 4개 사찰은 다양한 사찰 음식을 선보였습니다. 보살계 수계살림 대법회에는 대전 태전사, 청주 용화사 등 말사신도 2천여 명이 동참해 보살계 10선계를 수지했습니다. 조계총림 손천 송광사가 지난달 27일 경내 대웅보전에서 조계종 초대 종정을 지낸 효봉대종사 56주기 추모 달해제를 봉행했습니다. 방장 현봉대종사를 비롯한 송광사 사부대중은 영단에 차와 꽃을 올리며 송광사의 수행가풍을 세운 효봉스님을 추모했습니다. 헌양, 헌다에 이어 동당 법흥스님은 절구통 수자로 불리던 효봉스님의 행장을 소개했고
무각사 회주 청현 스님도 곁에서 시봉했던 일화를 대중들에게 이야기하며 스님의 유훈을 기렸습니다. 추모제에 이어 송광사 대중은 효봉 영각으로 이동해 사리탑에서 탑도리를 하며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되새기며 수행 정진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문화재청이 경주전 연불사지 동서 3층 석탑 등 10건의 문화재를 국가지정문화재 보물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경주 연불사지 동서 3층 석탑은 통일신라 시기인 8세기 전반에 건립된 5.85m 높이의 석탑입니다. 두 탑은 모두 상하 2층의 기단으로 구성되어 있고 탑신과 옥계석은 각각 한 매의 석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상륜부는 대부분 사라지고 노반석만 남아 있습니다. 문화재청은 복원 과정에서 일부 새 부재들이 사용됐지만 전체적인 조형 기법과 양식, 석탑 기초부 발굴 조사 결과 등을 고려할 때 통일신라 석탑의 전형과 양식사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귀중한 자료로 평가된다고 밝혔습니다.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가 10월 2일 노인의 날을 맞아 조계종 사회복지재단과 함께 자비 나눔 무료급식을 진행했습니다. 1년 365일 노숙인과 저소득 노인들을 위해 문을 닫지 않는 원각사 노인무료급식소가 어제 특별식 500인분을 준비했습니다. 무료급식은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의 후원으로 진행됐으며 이날 갈비찜에 콩나물국을 준비해 평소보다 대기자가 많이 몰렸습니다. 후원과 봉사에 나선 미디어 헌터 탤런트 봉사단도 어르신들에게 식사를 나누며 자비 나눔에 동참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전국 각지에서 복지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해준 불보살들 덕분에 오늘의 행사가 가능했다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습니다. 요즘 손질된 식재료와 양념, 조리법을 제공하는 밀키트 제품이 인기인데요. 전국 비구니회가 사찰 음식을 밀키트로 만드는 요리 강좌를 무료로 열었습니다. 특히 혼자 생활하고 있는 어르신과 장애인들에게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음식까지 나누면서 불교의 사회적 역할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서툴지만 복지사의 안내에 따라 깻잎을 썰고 매콤한 고추도 잘게 다져 담고 밀가루 반죽과 섞어줍니다. 달궈진 프라이팬에 한 입 크기로 올려 노릇노릇 구워낸 장떡은 어린 시절 추억을 떠올리게 합니다. 어른들이 드시기에도 부담이 없고 그리고 추억의 음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전국 비구니회가 지난달 29일 범용사 사찰음식관에서 지역 홀몸 어르신과 장애인, 한부모 여성 30여 명을 대상으로 사찰음식 밀키트 요리 무료 강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강좌는 어르신들의 추억의 음식 깻잎버섯 장떡부터 오래 두고 먹을 수 있는 마른 파래 돌자반 무침, 환절기 입맛을 돋워줄 연건 된장 칼국수까지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 요리들로 진행됐습니다. 재료 본연의 맛과 색을 살리는 소박하고 정갈한 음식인 사찰 음식이 건강식으로 관심이 커지면서 사찰을 벗어나 대중화에도 나서고 있는 겁니다. 사찰 음식이라고 그러면 그 일반인들은 굉장히 좀 어렵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전혀 어렵지 않은 음식이라는 것도 알릴 기회가 되고 그리고 우리 스님들이 이제는 뭐 절에서 먹는 음식이 아닌 이거를 좀 밖으로 조금 가지고 나와서 우리가 이제 조금 일반인들하고도 같이. 전국 비구니회는 일주일 전인 지난 22일에도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사찰 음식 밀키트 요리 무료 강좌를 진행했습니다. 또 강남구 자원봉사자와 독거 어르신을 대상으로 선제 스님의 사찰 음식 강좌도 개최하는 등 최근에만 모두 4차례 사찰 음식 행사를 진행하며 지역사회에서 불교의 역할에 한 걸음 더 나아가려는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음식을 회양한다는 그런 의미? 그게 더 클 것 같습니다. 이제는 조금 우리가 조금 둘러봐야 되지 않을까. 취약계층 아니면은 우리가 손이 안 가는 그런 계층 그런 분들을 우리가 조금 둘러봐야 되지 않을까. 어렵고 특별할 것이라는 사찰 음식에 대한 인식의 장벽을 허물고 취약계층에 따뜻한 정을 나누고 있는 전국 비구니회. 푸르니 자연음식 협동조합을 설립해 불교의 사회적 책임은 물론 지역사회와의 공감대도 넓혀가고 있습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
울산 불교 신도회가 제26회 울산 불교 합창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울산 불교 신도회는 지난달 29일 울산 문화예술회관 야외 공연장에서 울산 불교 종단연합회 회장 산홍 스님, 울산 정토사 주지 덕진 스님, 이병호 울산 불교 신도회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26회 울산 불교 합창축제를 개최했습니다. 이병호 회장은 부처님의 법음을 음성에 실어 전한 지 벌써 26년이 돼 감개무량하다며 합창제를 통해 불교 음악의 발전과 더불어 불교 문화의 대중화에 앞장서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날 황룡사 나모라 어린이 합창단과 지장정사 합창단, 정토사 어울림 합창단, 백양사 삼보 합창단 등 10여 개의 사찰 합창단이 다양한 곡을 선사했습니다. 오대산 상원사가 국내외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에 써달라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에 기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오대산 상원사 주지 해량 스님은 지난달 28일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임원실에서 대표이사 보인 스님을 만나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금 1,0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난치병 어린이 치료기금 후원에 동참하는 사찰들이 지난해 대비 4배 증가해 올해 역대 최대인 2억 4천만 원을 모금했습니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 대표이사 보인 스님은 어려운 가운데 모아주신 소중한 보시 덕분에 병마를 극복하는 아이들이 생겨나고 있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가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어제부터 이틀간 한라대학교 컨벤션에서 열린 제23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식과 복지박람회는 제주 사회복지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정책 토론회와 박람회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됐습니다. 지역 사회복지단체들과 제주특별자치도 오영훈 지사, 김광수 교육감과 사회복지협의회 이동환 명예회장 등이 참석한 행사는 제주의 신복지 실현을 위한 도약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사회복지협의회 고승화 회장은 오늘 행사를 통해 사회복지인의 결집된 역량과 하나된 의지를 확인하는 연대와 결속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BTN의 간판 스타 자연 스님이 책 성공을 쟁취하는 파워 실전 명상을 펴냈습니다. 간단하고 쉽게 배울 수 있는 명상법을 소개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행복의 길로 안내하고 있는데요. 이석호 기자가 소개합니다. 국내 최다인 6개의 박사학위 소지자 중앙승가대 교수 자연 스님이 성공을 쟁취하는 파워 실천 명상을 펴냈습니다. 읽기만 해도 인생의 고수가 되는 명상 꿀팁을 담아 일의 성공부터 노년의 행복까지 현실에서 꿋꿋이 살아갈 비결이 명상에 있음을 소개합니다. 명상은 현실을 관통하고 그 삶을 잘 살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 연속적인 현실 세계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에게 성공과 승리를 쟁취하도록 도와주는 게 명상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명상은 자기 주관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주관을 굉장히 강력하게 해주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극복하면서 관통해 갈 수 있어요. 그리고 노년에는 자신을 양보하면서 자신 주변의 고마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 중심을 세워서 훨씬 평안하고 행복하게 갈 수 있어요. 책은 명상이 왜 필요한지, 명상으로 다스리고 키울 것은 무엇인지, 가장 쉽고 안전한 명상법은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연 스님의 명상법은 간단하고 쉬운 3단계 과정만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자세를 취하고 애써 호흡을 조절하는 것도, 마음을 안정시킬 고급스러운 기술을 배울 것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많이 자고 편안하게 눕고 움직이지 않은 채 미간에 의식을 두며 호흡 길이에 맞춰 들이쉬면서 현성법신, 내쉬면서 현법 열반을 되뇌기만 하면 됩니다. 자연 스님은 현실을 관통하는 명상은 우리 마음의 자존감과 평정심을 고속 충전시켜주고 고독과 우울, 불안과 허무감을 극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근손실을 막듯이 명상을 이렇게 해놓으면 정신적인 에너지들이 약화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오래 사는 시절에는
방법이 없어요. 자기 중심을 세우고 마치 내가 몸에 근육이 덜 빠지게 막듯이 명상은 투쟁하는 삶에서 승리하기 위한 수단이라는 것. 자연 스님은 책을 통해 삶의 난관과 도전을 무사히 헤쳐나가는 건 물론 진정한 행복의 길로 안내합니다. BTN 뉴스 이석호입니다. 부산 붓다선원이 제2회 금강경 독경 천일기도 회향을 기념하는 승부공양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붓다선원은 지난달 29일 경내 2층 법당에서 여여선원 회주 정여 스님을 증명법사로 주지 도경 스님과 30여 명의 스님들이 동참한 가운데 제2회 금강경 독경 천일기도 및 9일 특강 회양 승부공양 법회를 개최했습니다. 도경 스님은 금강경의 가장 큰 가르침인 발심수행을 통해 육바라미를 실천하고 여법한 회양을 위해 20여 명의 스님을 모신 가운데 승부공양 법회를 봉행하게 돼 감개무량하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부산 붓다선원은 천일기도 독경 회양을 맞아 대연사동 주민센터에 독거 노인 돕기 성금과 희망날의 장애인 복지관에 후원금을 전달해 의미를 더했습니다. 양산 불광사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제1회 가을 문화제를 개최했습니다. 양산 불광사는 경내 일대에서 오는 11월 6일까지 진행하는 제1회 불광사 가을 문화제를 지난달 26일 개막하고 불광사 조각과 단청문양 사진전을 시작으로 야생버섯 사진전, 천연염색 퍼포먼스, 청소년 인디밴드 음악회 등을 진행합니다. 불광사 주지 문수 스님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며 다양한 불교 문화를 알리고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가을 문화제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습니다. 10월 8일은 천연염색 퍼포먼스, 9일은 부울경 청소년 인디밴드 음악 경연대회, 16일은 어린이 사생대회, 23일은 장애인 위안잔치가 개최됩니다. 대구대원사가 어제 신도들과 함께 가을을 만끽하는 음악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가을 음악회는 자연 속 행복을 찾고자 대원사 신도들이 직접 공연에 참여하는 음악회로 의미를 더했고 BTN 라디오 트위스트 킹 진행자로 유명한 트로트 가수 남승민을 초대해 즐거운 한마당이 됐습니다. 대원사 주지 현정 스님은 천상의 소리를 보여준 대원사 신도들에게 감사하다며 음악과 자연이 하나가 되는 것을 느끼고 행복해졌으면 좋겠다고 사부대중에게 전했습니다. 한편 대원사는 대구 북구관 내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라면 600박스와 물품 등을 전달하는 자비 나눔을 펼쳤습니다. 경상북도 구미 불교신도연합회가 장미경 회장 취임식과 신도의 발대식을 봉행했습니다. 구미 불교신도연합회는 지난달 27일 새마을 테마공원 다목적홀에서 도리사 회주 법등스님, 구미 사암연합회 회장 월담스님, 김장우 구미시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장미경 회장 취임식을 봉행했습니다. 법등스님은 회장 취임을 계기로 신도연합회가 구심점이 돼 지역 포교와 수행에 전념하도록 노력해달라며 지역사회 봉사 또한 중요한 만큼 스님들과 신도들이 합심해 함께 운영해보자고 말했습니다. 장미경 신임 회장은 스님들의 지도 편달 하에 구미불교가 신라불교 초전지라는 자부심을 갖고 지역불교 발전에 더욱 정진하자고 취임 포부를 밝혔습니다. 10월 1일 토요일 7시 BT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